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05년 6월, 한 청소업체 직원이 미입주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이면 관리사무실에서 금방 떼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방 안에 광고물을 붙여야 했습니다. 반쯤 돌았을까, 직원은 중간층에서 낯선 악취를 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직원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악취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은 안방에 딸린 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보인 건 여성 이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아파트에서 왜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됐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미입주 아파트 장기미제 살인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2005년도에 2005년 6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던 상당히 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장기 미제 사건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이라도 그 진범이 잡히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 이 씨가 발견됐던 그때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05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서울 도남동의 미입주 아파트에서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자는 청소업체 홍보 전단을 붙이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전이었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가 0000, 1234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요. 이 직원은 중간층에서 악취를 느꼈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 씨가 발견된 아파트 내부 구조거든요. 자, 이 패널 좀 잡아주시죠.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악취를 따라갔는데 사실 이 아파트 현장은 범죄 흔적 없이 굉장히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미입주 아파트니까. 네, 냄새를 따라가 보니 이 안방 안쪽에 있는 이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겉옷이 찢어져 있었고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지만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여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전단지 미입주 아파트, 지금 입주를 앞둔 진짜 새 아파트, 신상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러 갔던 사람이 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하고 그 냄새를 찾아서 이렇게 갔더니 숨진 이 씨를 발견했던 거였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 숨진 이 씨는 누구였던 겁니까? 당시 30살이었던, 그러니까 숨졌을 당시 30살이었던 이 씨였고요. 또 인근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졸업한 후에도 그 학교 교수 부탁으로 학술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여성인데, 그 사망하기 1년 전에 결혼한 새댁이었죠. 신혼부부였던 겁니다. 시댁이 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걸로 알려진 굉장히 재력가 집안이었고,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남편이 실종 선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일단 지금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미입주 아파트죠. 미입주 아파트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당시 남편과 이사를 가려고 했던 집인가? 혹은 사전 점검하러. 네, 학교하고 가까워서 이쪽에서 또 하나 방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정도로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신혼부부니까. 피해자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입니다. 진짜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리고 학교와도 지금 걸어서 45분, 차로 10분 걸리면 굳이 근처에 집을 얻는 그런 개념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소지품 중에 수첩에서 좀 이상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이 미입주 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 번호가 나와요. 뭔가 이곳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본인만 알는. 지금 소지품 사진이 나오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새로 집을 구하러 다닐 일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고, 그리고 이 씨는 술을 못 합니다. 술을 못 하는데 간과 비장에서 0.14%의 알코올 성분이면은 만취잖아요. 거의 만취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가 확인한 결과 간과 비장 조직에서 나왔던 이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라면
이건 무조건 술을 직접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범인은 특정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범행의 동기가 됐던 건 무슨 뭐 그런 사정이 있었나요? 그 주변에?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첫 번째 보는 게 강도 살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지품을 확인했는데 시계가 고가의 시계였는데 그대로 있었고 지갑 안에 보면 현금과 이제 상품권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본다면 사실 금품을 노린 살인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제감 금품을 제외하면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수진 기자가 아까 패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들 가서 제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미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현관에 있는 수납장이 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봤는데 거기에서 또 머리카락 한 줌이 확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외부적 충격으로 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거기에 머리가 있다면 거기에 머리를 좀 죄송합니다. 찍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수진 기자가 이야기했던 또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옷의 일부 원피스를 입었는데 옷의 일부가 찢어진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게 성폭행의 의심이 또 들 수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성폭행을 하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저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겠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봤는 거예요. 그럼 건품에 의한 살인이 아니면 성폭행에 의한 강간살인이냐라고 들여다봤는데 전혀 강간의 흔적은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이 피해자 사망자의 당일 행적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망 당일은 이제 6월 9일이었는데요. 이 씨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수선할 한복을 가지고 나와서 수선을 맡겼고요. 그리고 11시 31분 백화점에서 도시락을 포장해서 나왔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 은사인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헤어지고 오후 2시 23분쯤에 은행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진 겁니다. 자, 경찰이 초기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 딱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당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는 그 교수였습니다. 근데 전 남자친구는 왜 용의선상에 올랐냐면 이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같은 대학의 법대에 진학을 했다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여성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좀 의심할 만하잖아요. 예.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 당일 무렵에 다른 지역에 아예 동떨어진 다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요. 남편은 그럼 왜 올라왔냐 봤더니 친정어머니가 이 사건을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딸을 찾아서 헤맸을 거 아닙니까? 실종이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다만 이 내연녀라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사실 무근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경찰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리고 또 남편은 그 사건 무렵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남편이 사실 무근인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이 얘기를 한 게 대학 교수였어요.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할 때 교수가 친정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사실 전 남자친구가 이 접근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이 교수가 그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자, 그 교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그 교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사건 당일날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네. 교수는 점심을 먹고 이 씨와 헤어졌고요. 2시부터 3시 15분경까지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6시까지 다른 학생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후 저녁 8시에 모임에 나타나기 전까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좀 행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범행을 당했을 걸로 추정되는 시각이 이제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요. 아까 이 씨가 2시 23분 이후로 행적이 좀 묘연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방충망 설치 작업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두워진 게 7시 이후였기 때문에 이 방충망 설치 작업이 끝난 4시부터 어두워진 7시 사이에 이 씨가 사망한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수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이 좀 겹치는 겁니다. 승현님, 그런데 당시 경찰이 이 교수를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했던 이유가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요. 찜찜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큰 찜찜함인데 만약에 정말 어떤 관계가 없으면
이 여교수의 행적을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이 남편에게도 이 여성이 집에 들어왔는지를 묻고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경찰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자살했다 뭐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했다 유서가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고 시부모님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하나 탁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DNA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교수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 원래 이 여교수와 내연 관계야. 그래서 이 여교수의 몸에 나의 DNA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은 교수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뭔가 뜨끔해서 DNA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 사실은 그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야, 자 그런데 네. 그 DNA가 그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가 교수의 DNA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스토리를 보면 이 교수가 가장 의심스럽죠. 그러면 경찰도 이제 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2달 정도 지나서 정밀 검사를 해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을 때 아마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일단 이 교수는 물론이고 이 피해자 이 씨의 주변에 한 400여 명의 남성과 이 DNA 대조 작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모두 불일치했습니다. 이 교수도 DNA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또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이 교수를 많이 의심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교수 일건이 생각을 해서 딱 했는데 DNA 대조를 해봤는데 안 맞다. 야, 이러면 경찰 수사가 딱 벽에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부딪힌 상황이었고 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또 있긴 있었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고급 골프웨어에 쓰이는 단추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단추도 작은 사이즈, 구멍 2개인 작은 사이즈여서 보통 재킷 소매라든가 아니면 바지 뒷주머니에 쓰는 거랍니다. 재킷 소매라면 정하는 과정에서 뜯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것도 흔하지 않은 브랜드라서 저거를 추적해 보는 것도 하나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또 DNA도 그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해친 사람이 아닌 DNA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범인이 철저하게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기의 흔적은 지우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DNA를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DNA처럼 너무나 결정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확 경찰이 혹시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정작 다른 흔적을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그러니까 DNA 절대주의가 빚어낸 어떻게 보면 미제 사건인 건데 DNA가 맞으면 다 풀린다라는 그거에 대한 약간 올인하고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뭔가를 놓쳤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경찰은 그래서 지금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까지 끌려간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범인은 면식범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봤을 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원피스 앞부분이 찢어진 걸 보면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를 했고 이 찢어진 옷으로 지문이나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년이나 된 오래된 사건이지만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요. 2006년 6월 9일 이혜령 씨가 2시 23분 이후 어디로 갔는지 이런 행적을 알고 계신 분이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은 정보라도 알고 계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의 워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게 뭐 어디에서도 단서가 안 나오니까 전문가 솜씨 같았다. 청부살인 가능성도 열고 당시에 수사를 했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